새해 들어 메디케어 관련 혜택들도 일부 변경됐는데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파트비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4월에는 새 메디케어 카드가 일제히 발급됩니다. 새로운 플랜들도 많이 나와서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황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 메디케어 카드가 4월부터 발송됩니다. 이는 개인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서인데 소셜 번호 대신 당국은 메디케어 수혜 내용을 담은 고유 아이디 번호를 따로 부여해 기재합니다. 당국은 정확한 발송을 위해 시니어들에게 주소 업데이트를 당부하고 있으며 카드 교체 시기를 틈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첫 병원 방문 이외에는 실제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파트비의 프리미엄은 $134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비용 보호 대상자로 구분된 가입자들은 전체의 70% 정도가 생활비 인상분 2%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약 42%의 파트비 가입자가 보호를 받아 평균 $109를 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대부분이 $134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너싱홈에 대한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오릅니다. 올해부터는 60일에서 90일 이상의 병원 입원에 대한 하루당 코인슈런스 비용이 $335가 부과됩니다. 90일을 넘기게 되면 평생 주어지는 60일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당 코인슈런스 $67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플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주요 카운티에서 대부분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되면서 99%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어드밴티지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플랜을 쇼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방약 플랜의 커버리지 한도액이 $3,750로 달라집니다. 일단 이 액수가 비용으로 지출된 후에는 브랜드 약의 경우 비용의 35%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일반 약은 44%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소폭 변경돼 연간 $133,500 이상을 버는 개인 또는 $267,000를 버는 부부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오르게 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지난해 말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이번엔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 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늘까지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13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모두 15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도 25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최소 2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팀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곤 있지만 곳곳에 진흙과 나뭇가지 등이 쌓인 데다가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몬테시토와 서머랜드, 카펜테리아 지역에는 어제 새벽 3시 30분부터 15분 동안 마치 물폭탄과 같은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몬테시토는 단 5분 동안 무려 0.5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카펜테리아는 15분 동안 0.86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지반이 약해졌던 산타바바라 지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순간에 토사가 주택들을 뒤덮었습니다. 첫 재외동포 출신인 한우성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오늘 LA를 방문했습니다. 해외동포 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임기 3년 동안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의사회 기자 출신인 한우성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설립 후 지난 20년 동안 재단이 한국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일방통행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동포사회 목소리를 한국에 전달해서 이를 동포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통행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동포재단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와 똑같은 정도의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재외동포 사회의 희망 또 바람, 요구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에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주요 사업 목표로 재외동포 연수원 설립도 꼽았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청소년과 교장, 교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재외동포 청소년 연수 초청 인원을 기존의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250명 수준인 교사와 교장 초청 인원도 연간 1,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별도로 임기 내에 한국의 재외동포 연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2세들의 선천적인 복수 국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징병제, 남북 대치 상황이 모두 직결돼 있어서 해법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중 LA 신임 총영사가 오늘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하고 임기 동안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의 질 개선과 동포 사회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모범적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만큼 한인 동포 사회가 성숙되고 발전된 만큼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류 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도가 우리 영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영사관이 앞서서 무슨 어떤 큰 동포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이루기보다는 동포 사회가 스스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부분을 총영사관이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원조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류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도록 다방면으로 후원하는 역할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김한중 총영사는 강조했습니다. 한미동포재단 분규와 관련해서는 법정 판결 이후에 정관 개정이나 이사진 임명 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때문에 악용되지 않도록 한인사회 전반의 의견을 고려해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CES에서는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한 기술과 얼굴을 복제하는 3D 스캐너가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핏 엑스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누구나 영화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CES에서는 타임스코프로 불리는 기기가 소개됐습니다. 이 기기는 바로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의 수백 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능케 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마치 어떤 유명 관광지에 도착해 그곳의 과거를 실제 쌍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장치 중 15대가 이미 프랑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배포될 예정입니다. 타임스코프 개발자 사다카는 이 시각화가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락 목적을 넘어 고속철도 노선과 같은 미래 프로젝터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혹시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여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벨로스 3D라는 업체의 제품인 이 스캐너는 태블릿 PC에 15초 정도 자신의 얼굴을 빠르게 스캔한 뒤 자사의 기술로 3D 지도를 만들어 입체적인 얼굴을 생성합니다. 스캔된 데이터는 실제 크기의 마스크를 만들거나 더 콤팩트한 크기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VR과 가상현실을 포함해 더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자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여성들이 작은 미니 트램폴린 위에서 점프를 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PT 엑스포에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참여해 최첨단 피트니스 시연, 수업 및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 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슬랙 라인으로 불리는 평평한 고무 로프 위에서 보다 쉽게 공중으로 도약하며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트니스, 운동, 식이요법, 건강, 영양 및 건강 제품 헬스케어 서비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PT 엑스포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으며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은 뉴욕 알바니의 한 교도소입니다. 수감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전 군인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교도소입니다.
알바니 카운티는 군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있는 80개 이상의 감옥을 운영 중입니다. 비영리 군인이 운영하는 이 알바니의 프로그램에는 군사무기가 거의 없으며 매일 그룹 회의가 진행됩니다. 전직 수감자 토미 하트만은 이곳이 스스로의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그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며 교도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도소의 재범률은 40%를 웃도는 것과 달리 이곳의 재범률은 오직 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